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분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많이 봤던 시험에서 둘 중에 고르라 하면 거의 이거를 이제 뭐 틀리진 않는데 요거 관련된 거 이게 지금 전부 분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이 분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건 선생님이 좀 적어 놓은 거 한번 같이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분사라는 건 영어에서 현재 분사라는 것과 과거 분사라는 두 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모양이 우리가 진행형 쓸 때, 뭐뭐 하는 중이다는 진행형 쓸 때 그 ing 형태고요. 과거 분사라는 것은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만들 때 쓰는 그 pp, 또는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만들 때 그 pp를 과거 분사라고 씁니다. 이게 각각이 하나의 부속품처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얘가 영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네가 하는 역할은 아래에 적었지만 바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의 역할. 자, 그럼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조금 우리가 적고 갈게요. 형용사는 영어에서 하는 역할 첫 번째. 이렇게 명사가 앞에나 뒤에 있어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요. 혼자 쓰이는 경우 있어요. 혼자 쓰이는 경우. 그럴 때는 바로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보어. 이때는 주로 이제 혼자 쓰이는 경우. 이렇게 형용사 하는 역할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 역할을 ing 형태인 현재 분사나 pp 형태인 과거 분사가 똑같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형용사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영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건 언제겠어요? 당연히 문법 시험에서 다루겠죠? 어법 시험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 ing나 또는 pp가 문장에 나와 있을 때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보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갈게요. 그 위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 현재 분사라는 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과거 분사라는 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현재 진행형 만들 때 썼던 비동사 플러스 ing 그 뜻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쓰는 진행의 의미를 일단 ing 현재 분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의 뜻이라는 것 이외에도 그 행동을 직접 하는 의 의미는 능동의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 알죠? 직접 뭐 예를 들면 주는, 주어짐을 당한, 준다라는 행위가 또 쓴다라는 행위가 능동의 관계가 되겠죠. 자, 반면에 과거 분사는 자,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를 하려고 내가 한 건 아닌데 뭐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되어진, 당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이렇게 크로스, 서로 약간 반대의 개념이겠죠? 두 번째, 근데 보통은 이 수동의 의미까지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과거 분사가요, 뭐뭐 되어진이라고 하면 이 행위가 끝났다는 완료의 뜻은 또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의 현재 분사랑 또 이렇게 크로스. 진행이 아니고 그 행위가 끝난 거다. 완료의 뜻으로 쓰이는 과거 분사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뜻들이 각각 있다는 걸 머리에 꼭 넣어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로 갈게요. 일단 문제로. 자, 여기에 지금 이건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observed와 observing이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customs, part. 지금 선생님 초록색 쓴 게 뭐냐면 이 문장에서 각각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얘네가 지금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얘네가 지금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아까 말했던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중에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얘는 뭡니까? 얘도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관계대명사 기억나시죠? 관계대명사 중에 여기 이렇게 생략이 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생략이면 목적격인가? 아니요.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 커스텀은 사람이 아니니까
관습, 풍습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 여기는 내용상 과거분사를 쓰겠습니다. 과거형 쓰겠습니다. were라고 씁니다. 자, which were.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나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격과 비동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러면 사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명사를 꾸민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뭐 보충 설명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장 안에서는 observed냐, observing이냐는 것은 뒤 따로 꾸미는 명사가 있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혼자 쓰이는 거예요, 지금. 혼자.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분사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가요, begin이란 동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start라는 동사가 각각 존재를 해요. 두 문장에. 그러면 지금 여기 각각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 부분은 동사가 아니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일단 형용사는 사용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럼 과연 observed라는 과거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 observing이라는 현재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 라는 겁니다. 혹시 observe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observe. 알면 쉬워요. 단어의 뜻을. observe는요, 관찰하다. 하지만 똥과 두 번째 뜻은 observe는 어떤 규칙이나 관습을 지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준수하다. 자, 모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일단 내용으로 가볼게요. 대부분의 결혼 커스텀 관습은, 그런데 어떤 관습이냐? 아까의 위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관습들이 관찰되어지는 거예요? 관찰 중인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미국에서 오늘날. 자, 이 문장은 얘가 이렇게 할까요? 얘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observed가 맞을까? observing이 맞을까? 자, 방금 선생님 설명했지만 이 커스텀이라는 게 관찰하는 중인 건 말이 안 되죠. 관찰되어져야만 해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가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관계는 이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얘가 또 안 써지네. 정말 관습이라는 얘가 지킨다거나 또는 관찰한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분사인 observed를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observed라는 단어를 몰라. 무슨 뜻인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단어를 모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observing. 아이고, 정말 부시고 싶어 지금. 자, observing이라는 능동의 관계란 말을 우리가 합니다. 현재분사입니다. 현재분사. 현재분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observed라는 동사에서 형용사로 모양이 변형된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뭐냐? 영어에서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자동사를 제외한 목적어를 취하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관찰하는지에 해당되는 뒤에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목적어는 소위 말하는 명사가 우리가 목적어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반면에 observed라는 단어, observed라는 단어는 얘는 지금 과거 분사죠. 수동의 뜻입니다. 수동의 뜻. 수동의 뜻. 그죠? 수동의 뜻은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를 만들 때, 물론 여기 앞에가 이제 뭐 비동사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수동태가 있다고 만들 때는 이 원래 뒤에 있던 목적어가 수동태는 주어 자리에 이동을 하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형태에서 지금 여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be를 쓸 수가 없죠. 아이고, 여기까지만 안 되는데. observed라는 이 과거 분사가 쓰인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죠? 목적어 안 들어가겠죠? 이걸로 대부분 구별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선생님 정확도가 한 80%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오늘 나와요. 이따 보면. 골 때려요, 보면.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떤 경우냐? 이 단어의 뜻을 몰라, 재수 없이.
그런데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에라 능동 observing 아무것도 없어 여기처럼. in the US는 전치사 구잖아요. 왜? 전치사는 문장의 명사에 포함이 안 되는 부사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얘네 뒤에는 들어가 있는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에라이 수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맞힐 수 있는 확률은 80%. 왜? 영어에는 원래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동사들. 그래서 망해요. 아니면 목적어가 2개 들어가는 그러한 문장도 존재하죠. 그것도 또한 이렇게 하면 망해요. 하지만 우리가 최악일 때, 단어를 모르는 경우일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조금 달라요. 자, 왜냐면, 선생님, 얘도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discovering 아닙니까? 아, 그럼 뭐 이제 망하죠. 왜? discover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발견하다요. 자, 그러면 발견하고 있는 중인 파트면 아직 사람들이 몰라야 되죠. 진행의 뜻이라면. 여기서는요, 그 식물의 발견된 부분이라는 말로 쓰이면 발견이라는 행동을 사람에 의하여 되어지기 때문에 수동의 뜻이어야 돼요. 또한 발견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완료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앞에랑 다르잖아요. 선생님 분명히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뒤에 명사가 있고 없고로 보셔야 되는 여기는 지금 명사가 있는데 왜 여기는 과거 분사를 쓰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얘랑 얘랑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두 번째 문장은 다 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역할의 형용사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 역할 해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요 위에는요 관계되는 위치를 이용하면 이 뒤에 문장은 혼자 쓰이는 보호의 역할이에요. 혼자 쓰이는 보호의 역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럴 때 해석을 안 하면 망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왜? 파트인데 이 파트가 발견이 끝난 상태가 된 파트 또는 남에 의하여 누군가에 발견되어진 상태가 맞죠. 발견 중이거나 발견 중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완료 형태인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라는 게 여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로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자, 그런데 일단 적을 거 있으면 좀 적으시고 자, 두 번째 여기까지 하면 끝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문장에서 맨 앞에 시작이 되는 부분에 ing냐 pp냐를 물어보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주로 다루는 부분일 거예요. 다루는 부분. 자, 여기는 이렇게 컴마가 치워져 있습니다. 컴마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좀 더 확실한 형태가 두 번째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주어, nodded는 끄덕였다. 웃음을 지은 채, 이런 뜻이 되겠죠? 보다시피 여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내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완전한 문장과 또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컴마로 연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다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과 또 이 컴마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완전한 문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쓰는 문장들 이거를 많이 했는데 자, 첫 번째 주어와 동사와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이 뒷부분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절대적인 완전한 문장이 못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분사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쪽으로 문장을 써야겠다.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이용한 관계사를 이용한 문장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오케이? 앞에 완전한 하나의 문장 뒤에 컴마 찍고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 그런데 똑같은 형태인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와 쓰이는 이 문장이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고 앞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것은 분사 구문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이때는 관계대명사는 안 되죠? 여기는 관계대명사나 관계사를 쓰는 형태가 안 됩니다. 관계사를 쓰는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해?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 또 들어가야 돼, 여기가.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관계사를 이용한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을, 주어 동사의 문장을 연결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앞에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놓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일단 뒤쪽에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있으니까 앞에 완전한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이란 건 이렇게 ing 형태가 아니면 ed가 아니면 pp라고 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사실은 형용사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둘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맞느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죠.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기본 형태를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죠. 원래는요, 이 앞에가 첫 번째, 두 번째, 맨 처음에가 아마 접속사가 원래는 들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었을 거예요. 이 접속사를 먼저 1번 생략합니다.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입니다. 주어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는 아래다 적을게요. 만약에 이 주어가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주어랑 같다. 그러면 당연히 생략이에요. 지금 우리 책에는 여기가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랑 같겠죠? 이럴 때는 생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주어는 만약에 she인데 뒤에 있는 주어가 they야. 이렇게 서로 주어 같지 않을 때는 이럴 땐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을 우리가 꼭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동사잖아요. 동사가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랑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시제가 같을 때, 같은 현재나 같은 과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얘를 동사 원형의 ing 를 씁니다. 그럼 바로 이 형태네. 그죠? 위에 나와 있는 이 형태. 그럼 realizing 샀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랑 시제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형이야. 뒤에 있는 동사가 현재형이야. 이렇게 서로 시제가 같지 않을 때. 이때 뭡니까? 이때 자신있게 PP요! 아니에요. PP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한 시제 과거라는 의미로 쓰려면 자, having pp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having pp라는 거. 에이, 그럼 여기 pp인데 여기에 having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having은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having은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게 일단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여기 하나 꼭 추가를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런데 동사 중에 동사의 ing 형태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비동사 형태. 그러면 동사 시제 같았으면 비동사면 being이 되겠죠. 혹시 시제가 달랐어. 그럼 뭐가 될까? 그렇죠. having been이라는 형태가 존재하겠죠. 둘 다 비동사에서 분사로 바뀌는 겁니다. 1번 being이거나 아니면 having been. 이런 경우는요, 이 둘 다를 전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하죠? 자, 지금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잠깐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가 realize라는 형태가 맞으려면 무조건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는 소위 말해서 being이라는 형태나 아니면 한 시제 과거였던 having been이라는 형태가 빠져 있을 겁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수동태구나. 같은 시제 다른 시제가 아니었어. 능동이냐 수동이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ing면 이 행동을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고 ed면 앞에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BPP니까 수동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하,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나옵시다. 자,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앞에가 ing면 이거는 이 행위가 능동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골라야 할 문제가 pp라면 얘는 수동입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주어를 앞에 넣어봐야겠죠. 주어가 누굽니까? 뒤에 있는 문장에 아인가요? 아이네요. 그럼 아이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깨닫는다는 행동 하는 거냐? 깨달아지면 당한 거냐? 당연히 내가 깨닫는 행동 하겠죠. 어떤 내용? 이 내용. 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쉬는 것이다라는 이 행동을 나는 깨달았다는 뜻이 얘가 직접 하는 거예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답은 사실 realizing이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앞에 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 배웠어요. 뭐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혹시 내 그 단어의 뜻을 몰라. 아까 어떻게 했죠? 현재 분사면 이게 맞으려면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왜요? 이 명사는 일종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면에 과거 분사 수동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명사 나부랭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위에 방금 했던 가볼까요? 명사 없는데요. 왜 없어요? 여기에 대절을 이용해가지고 대부터 뒤에까지는 얘가 명사절이잖아요.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면 realize라는 단어 뒤에 무엇을 깨닫는지 해당되는 명사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 형태. 그럼 당연히 능동관계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하지만 우리 책은 재밌는 게 이 1번을 한번 눈여겨보십니다. 방금 그대로 해석했어요. 자, 선생님, asking 뒤에 such a question 이런 질문 명사 있네요. 아싸 이거네요. 그런데 답은 틀렸어요. 에? 방금 말해서 이 자식아 ing면 뒤에 명사가 온다며 pp는 안 온다며 근데 그 말 해놓고 여기서는 뒤에 명사가 왔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 이유는 내가 아까 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방식은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재수없이 여기 하나 걸려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 ask란 단어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ask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있을까? ask 말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라는 give 이런 것을 A에게 B를 주거나 묻거나 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동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수요동사는요, 오히려 여기 지금 asking 이게 맞으려면요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두 개 들어가야 돼요. 오마이갓.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수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앞으로 보내고 수동태 만들어지면 나머지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asked가 맞는 거예요. 해석으로 가볼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요 뒤에 문장이 좀 특이한 게 replied란 동사 the woman이라는 주어 이건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어떤 뒤에 문장의 주어는 the woman이니까 여기에 she를 씁시다. 자, 그녀가 물었냐 그러한 질문을 말 되는데요? 누구한테 물었는데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녀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었다. 가능하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여기는 오히려 aske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사의 여러 가지의 종류를 머리에 잘 정리해 놓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져요. 마지막 하나만 끝낼게요, 이거만.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족시키다, satisfy, 또는 관심을 갖다, interest 등등등.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굉장히 많이 봤죠. exciting이냐, excited냐,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surprising이냐, surprised냐, 이런 등등등.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ing와 pp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만 능동 수동의 관계로 쓰기보다는 얘가 수식하는 단어. 당연히 여기서는 the match죠. 수식이란 말 여기서는 보어로 쓰입니다. 보어로 이렇게 수식합니다. 중요한 거. 이 A라는 매치, 이거 매치예요, 매치. 경기가 흥분을 남에게 주는 건가요? 흥분을 받는 건가요?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ing는 이 행동을 누군가에게 주는. 반면에 ed는 그거를 받는. 이 대상이 누구? 경기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흥분을 받아요? 사람이 아닌 이상. 얘는 누군가에게 흥분을 전해주는 거죠. 라고 쓰셔야 되겠고. 다음. 그들은요,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열대 우림에, 우림 지역에. 그런데, 그럼 그들은 사람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흥미를 남에게 주나요? 받나요? 여기에서는 특히나, 레인포레스트는 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키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념적이 됐습니까? 요걸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놀랬다. I am surprising입니까? surprised입니까? 나는 놀람을 받는 거니까 surprised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로 구별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숙제는 사실은 뒤에가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라고 봐야 돼요. 다음 주까지. 근데 우리, 내일 내가 그 숙제를 지정해 드릴게요. 어디까지 하라고. 일단, 우리, 윤채는 49번까지만 해오세요. 6개. 오케이? 일단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그 진행을 좀 보고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